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시장은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정말로 3,000포인트를 가까이 다가서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2,946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방산 쪽, 석유와 에너지 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 더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조선 원전주 쪽으로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건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돌아섰다는 건데요. 그래도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는 순매수 해주면서 5%대 강세에 24만 8천 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용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일중 고점 부근인 777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에서도 알테오젠처럼 특히나 기술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왔고요. 아쉽게도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석유주 그리고 전자결제와 관련된 종목들 강세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급반등 나타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상호 공격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할 뜻을 내비치면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고요. 유가도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1% 가깝게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메타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사의 소셜미디어 왓츠앱에 11년 만에 광고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지난주 신제품을 공개했던 AMD 오늘 9%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에너지주들, 방산주들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독특하게도 전쟁 수혜 기대감에 올랐던 팔란티어 다시 한번 급등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연준의 금리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악재들을 잘 소화해내면서 3,000피의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부터 다양한 전략들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의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관련주들 미리 챙겨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의 다양한 공략법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지만 업종별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반응한 하루였는데요. 먼저 마감 지수 체크해 보시겠죠. 코스피 지수 1.8%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강세 보여주면서 2,946포인트 연 고점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제외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올라주면서 1.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많은 물량 사들이면서 시장을 받쳐줬는데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천억 원대 많은 물량 사들였고요. 개인도 400억 원대 순매수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팔자 포지션 취했네요. 1,500억 원대 비교적 많은 물량 팔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상승세에 더 힘을 보태줬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SK그룹이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을 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합니다. 투입되는 GPU만 6만 정, 총 투자 규모는 수조 원대로 알려졌는데요. SK 하이닉스, 텔레콤, 브로드밴드, 가스까지 SK그룹 모든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SK 측은 이번 센터를 동부가 최대 AI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보다 4배 이상 큰 규모인 만큼 민간 기업의 AI 투자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는 최근 HD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선박을 발주했는데요. 중국 조선소의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국 기업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전 세계 3위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갖춘 일본이 경쟁자인 한국 조선소에 선박을 맡기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국내 해운사 HMM 역시 일본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을 임대해 쓰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현대차와 도요타가 수소차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협력을 다져나갈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반도체주 어제는 상반된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5%대 강세 보여주면서 역대 최고가의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였는데요. D램 시장 1위를 잘 굳혀나가고 있고 HBM4를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 중이라는 소식 전해주면서 25만 닉스를 눈앞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시장 진입 자체가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거라는 보고서 결과가 나오면서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좋은 흐름에 계속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방산주는 어제도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현대로템 6% 가까이 올랐고요. 전날 쉬어갔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는 2%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미국 방산기업 노스럽 그루먼과 MOU를 체결하면서 18%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 USA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각각 5%대 올랐고요. 휴젤은 3%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거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금융주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AI 수석에 네이버 출신 인물을 임명하면서 네이버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요국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는데요. 이란이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 예상과 달리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0.75%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가장 큰 폭으로 올랐네요. 1.52% 상승했고요. S&P 500은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도 체크해보시죠. 대형 기술주 모두 초록불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2% 가까이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메타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타는 왓츠앱에 광고를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주면서 2.9%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스라엘군의 정밀 타격 능력 뒤에는 구글과 팔란티어의 기술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구글은 1.2%, 팔란티어는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중동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번 주에 예정된 각종 이벤트들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G7 회의에서 관세나 에너지와 같이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방송 중에 팍스통신망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중동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간밤에는 3대 지수 다시 한번 환호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살펴가면 좋을지 하나하나 챙겨주시죠.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좀 이제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지난 그 금요일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 이슈가 좀 전해졌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크게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는 또 이제 시장이 정말 안 좋게 흘러갈 뭐 최근에 그 트렌드를 바꿀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4일 됐나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잘 또 지나가는 것 같죠.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그 자국의 그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란을 때리기 위한 명분이 핵시설 그 타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제공권까지도 이제 다 이스라엘로 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란이 좀 이제 미국의 SOS를 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작용을 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네, 또 이제 진짜로 그랬다고 한다면은 네. 미국에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좀 휴전하자라고 했을 텐데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일단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지금 시장이 뭐 좀 이제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죠. 또 이제 네. 뭐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뭐 중동 긴장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슈도 좀 있더라고요. 미국과 영국이 그 관세와 더불어서 네. 뭐 관련해서 이제 뭐 합의하기로 그 얘기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성명까지 이제 했다라는 내용도 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대외 변수들 뭐 뜻하지 않게 우리 시장에 뭐 중동파 지정학 리스크라는 대외 변수가 부각이 된 상황인데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죠. 네. 또 관세라는 이런 부분들 좀 잠재적인 그런 변수들 역시 지금 가장 먼저 영국이 뭐 서명함으로써 하나 둘 이제 또 이제 서명하는 국가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든단 말이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더 뭐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죠. 근데 또 이제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그 안에서도 역시나 최근에 핫한 섹터죠. 원전이 괜찮았어요. 네. 또 이제 뭐 변수들이 좀 이제 완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주들 네, 이런 부분 반도체 포함 기술주들이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었고 또 양자 쪽도 괜찮았어요. 또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뭐 코인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미국 내에서도 그 한 네 가지 섹터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 시장 뚜껑을 열어봐서 어떤 움직임이 그려질런지 또 실제로 미국에서 반응했었던 섹터들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라든지 양자라든지 또 코인 또 원전 이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런지를 이제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미국 뭐 글로벌 증시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뭐 상승을 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의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리 시장 또 어제 이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또 미국은 미국이고 또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그려졌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 또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의 그 수급적인 부분들 먼저 체크를 좀 해보면은 바로 네. 이런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우리 앵커님과 또 앞서 이제 캐스터님께서도 다 체크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현물 쪽에서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뭐 코스피 쪽을 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동안에 좀 이어져 왔었던 그런 수급적인 기조들이 확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점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장 현물 시장에서의 기조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또 이 현물 시장에서 나타난 기조대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됩니다. 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외국인이요. 네, 양 매수를 좀 취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변동성 확대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지 또 위쪽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이런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뭐 환율적인 부분들로 보더라도 뭐 급격한 변동을 좀 안 보이고 있죠. 또 VIX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20 이상으로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란 말이죠. 때문에 소소한 우리 시장의 흐름들이 이제 그려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그 관전 포인트는 그거죠. 뭐 미국 쪽에서도 반응을 했다시피 우리 시장 원전 쪽이 여전히 긍정적인 그 흐름들을 이어갈런지의 여부와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또 STO 뭐 가상자산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결을 같이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뭐 정책적인 이런 그 이슈에 초점이 맞춰서 관련 섹터들이 반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역시나 정책 쪽에 그 초점을 맞추고 또 너무 많이 오른 섹터의 그 종목들도 추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정책과 엮여 있으면서 어느 쪽이 아직까지 바닥에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 이슈에서 좀 여러분들 매매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한다면은 또 승산 있는 오늘 그런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중동 긴장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이 전일장에서 만들어졌던 미증시의 하락이 다시 한번 상승 반전되는 모습 나타났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로 오랜만에 돌아서긴 했지만 어제장 우리 시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원전 방산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정말 3,000피를 눈앞에 두고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일장 미증시 통해서 또 힌트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하고 계신 또 섹터들이 원전, 또 기술주 반도체들, 그리고 양자 관련 종목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들 활발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는데 어제 장에서도 원전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또 튀어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또 기대감 가져갈 만한 포인트들 잡아볼 수 있어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개장전 이슈는 원전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 폭염도 또 다가오고 있고 원전 관련한 수주 모멘텀들도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뭐 원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4월 네.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2만 원 할 때 그때 뭐 관련 이슈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조를 드렸단 말이죠. 네, 근데 거의 뭐 계속 네. 올라갑니다. 뭐 지나고 나니까는 그때가 정말 바닥이었어요. 네. 뭐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이슈가 그 섹터 내에 지속이 됐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이 원전 관련 이슈들은 수차례 뭐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호재였고 모멘텀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 괜찮아요. 여전히 그의 기대감을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근데 중요한 이렇게 것은 계속 올라가는데 한 네. 번쯤 또 쉬어가기도 하려나요? 네. 그러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안 쉬어요. 안 쉬고 계속 달리네요. 네, 일단 뭐 무섭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기존의 그 이슈적인 긍정적인 이슈들에 더해서 네. 여전히 끊임없이 그런 관련 긍정적인 또 호재성 이슈들이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로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죠. 뭐 이 부분들입니다. 뭐 앵커님께서도 네,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름 폭염 뭐 이런 부분들. 네, 맞습니다. 시기상 뭐 여름이에요. 뭐 지난주에 그 비가 와서 또 장마철이고 비도 뭐 소나기 소식도 있고 바람도 불고 하다 보니까는 더운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거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염이에요. 네. 당연히
이 역시나 그 폭염과 맞물리면 전력 수요가 또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존에 우리가 그 전력원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대체 또 확실하고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전력원은 당연히 원전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이 전력 소비, 에너지주 요즘에 어떻습니까?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뭐 원자력은 당연히 예전부터 뭐 좋았던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 유럽도 그렇죠, 동남아도 그렇죠, 심지어 미국도 그렇죠. 다 이 친원전으로 지금 다들 회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그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AI 같은 경우는 지난해 후반만 하더라도 이게 올랐다가 좀 잠잠했어요. 근데 그 지난해 후반서부터 다시금 열풍이 지금 불고 있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엮이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들 당연히 뭐 곳곳에 뭐 세워지고 있죠. 글로벌 각국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이게 전기 먹는 하마라고 좀 알려져 있죠. 당연히 AI 열풍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역시나 그 폭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수요에 대한 이 폭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이 에너지 업체들 원전 포함 이 에너지 업체들과 이 전력 부족에 대비해서 다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업체들의 그 주가 강세까지 그려지는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본다면은 그 이재명 정부가 뭐 11차 전기본이죠. 네, 여기서 이제 원전 대형 원전입니다. 2기와 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 부분들을 이제 건설하기로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이 원전 부지를 그 선정 그 착수하는 작업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해야겠죠. 이 부분들은 당연히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들릴 것이고 또 아래쪽에 보이면 뭐 세계은행이 뭐 개발도상국 원전 그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재개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게 또 64년 만에 이게 재개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기존의 긍정적인 이슈들에 더해서 아직까지도 차고 넘칩니다. 이슈들이 긍정적이죠. 때문에 섹터 자체에 그 우리가 이 섹터를 관심을 둬야 하는 그 이유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4월 2만 원에서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거의 5만 원이 넘었죠. 그렇죠. 뭐 네. BHI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네.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죠. 아, 그때도 담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네. 대신에 그들은 지금 올라서 안 내려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다면 그들을 선행지표 삼아서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라왔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많아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더 올라갈 종목들도 많은데 첫 번째로는 뭐 우진엔텍 친숙하죠. 이 자리에서도 또 제가 추천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우진엔텍, 지두파워, 한신기계 정도를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이 종목 그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우진엔텍의 모습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측 제어 그 설비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요 이 시점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 이 종목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바닥에서 꿈틀꿈틀거리죠.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주가 레벨업으로 봐야죠. 때문에 우진엔텍 정도는 쉬어가는 과정,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공략 대상으로 삼아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투파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배 전반 업체로 알려져 있고 뭐 태양광, 풍력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제한된 특정 밴드 내에서 제한된 등락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앞단들을 지금 고점대들 지금 돌파를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이 라인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주가 레벨업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다른 뭐 대장격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그들과 또 키 맞추기에 의해서 그 과정에 의해서 또 탄력적인 움직임 그려지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 또 다음 종목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압축기를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그 납품하거나 이런 그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랐죠.
섹터 전반의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바닥권 탈피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역시나 그동안 내내 제한된 등락들 조정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바닥에서 또 이제 거래가 실리고 탈피의 그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가격 부담도 없는 상황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종목도 특성상 좀 가벼운 종목인 만큼 조금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강한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뭐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살펴봤던 섹터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소비 이슈와 함께 에너지주들 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죠. 세계적으로 또 원전으로 회귀하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수주와 실적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시세 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살펴주셨는데요. 우진엔텍과 G2파워, 한신기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종목들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우진엔텍 보시면 말씀 주신 자리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아직 박스권 안에 있다,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눌림을 이용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G2파워도 또 수배 전반, 또 태양광, 풍력 또 이렇게 계속 맞물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한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상 흐름을 봤을 때는 고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장격에 비해서는 덜 올랐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한신기계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여전히 덜 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꼽아주셨고 그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부담 자체도 없는 자리 그리고 섹터 전반적인 기대감이 온다면 또 가볍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와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종목들 힌트들 그리고 다양한 공략법들 원전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공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전력설비 테마도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꿈틀거리면서 튀어오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가 전력설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이 되니까요. 이제 전력설비 미리 좀 챙겨두시면 좋겠죠? 네, 그것도 맞고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력과 좀 같은 결을 좀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력 수요가 뭐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좀 그쵸. 원전과 같은 뭐 수단 그런 수단으로 이제 전력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네. 그럼 만들어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네. AI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맞습니다. 전력 설비는 미리 좀 많이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설비, 뭐 같은 그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도 관련 그 이슈들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그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관련 종목들 못해도 좀 밀리지 않는 견주한 움직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도 여러분들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그 한전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요. 네, 이 전력 설비를 2038년까지 73조를 투입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 한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누적 부채가 200조가 그렇죠. 가량이 좀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자체만으로도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그 또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는 것 또 관련 종목들 반응하기에 또 충분한 거리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대세는 뭐 AI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 포함 뭐 글로벌 각국의 그 AI가 또다시 지금 대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력망 확충이 정말 이 문제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계획적으로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골든타임 뭐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섞인 그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가 뭐 AI와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뭐 미국과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하면은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뭐 전력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서 더 뒤처지게 된다면은 아예 따라갈 엄두가 지가 안 나는 이런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 전력망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충이 돼야 된다라는 것. 라는 것이죠. 역시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섹터 전반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앞서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름이에요. 전력 수요. 네, 바로 지난 그 5월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도 집에서는 에어컨을 좀 틀고 있는데 네,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 같아요. 점점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시기상 더 심해지면 심해져요. 네. 때문에 이제 뭐 5월 달에 전력 수요가 최대치 경신을 했다고 해서 뭐 6월 달에는 기저 효과에 의해서 좀 줄어든다? 아닙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무더위라든지 전력 수요가 뭐 수요가 뭐 급증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력망 확충, 설비 확충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시원하게 또 여름을 또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머스크죠. 네, 머스크가 AI 확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또 이제 전력이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전력 설비들이 얼마큼 이제 중요해지는지 시기가 좀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그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많죠. 일단은 요 한 세 가지 종목을 좀 골라왔습니다. 재룡전기 다 아시는 종목이죠. LS 일렉트릭 또 세명전기 정도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차트를 통해 좀 보시면은 자 재룡전기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닥이에요. 네, 최근의 모습들 바닥. 이미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나마 지금 돌아서고 있죠. 턴화는 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대량거래도 수반이 되고 또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죠. 물론 이제 거래가 실리고 또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축소되는 과정은 있게 마련입니다. 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하셔서 트레이딩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런 트레이딩이 불가하시다라고 하신다면 뭐 조정이라든지 눌림을 이용해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이런 그 종목들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팍스통신망에 오신 분들께는 또 타이밍을 잡아드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입장을 좀 해놓으셨으면 하고요. 또 재룡전기 말고 또 LS 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멀리도 안 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트적인 모습만 놓고 본다면 한 지난 2월 정도에 형성됐던 전 고점 라인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고점대에 지금 붙여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저항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이전에 이 고점대에 오기도 전에 올라왔다가 약간의 기간 조정으로서 쉬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지금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그 매수 기회로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또 세명전기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 다소간의 등락을 있습니다만은 우상향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접근하신다면 또 강한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좀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세는 A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인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재룡전기,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트레이닝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양봉 만들어내고 있죠. 안정적인 자리에서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눌렸을 때 전략 잡아보시고요. LS 일렉트릭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물을 소화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의 음봉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봤던 세명전기도 우상향 추세에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부분 공략 포인트만 잘 잡아주신다면 강한 탄력 모두 내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원전 관련주들 또 전력설비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는데요. 내가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궁금하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이 부분들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요.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마스터님의 세세한 전략들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월 17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코스닥 음전하면서 그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는 2,95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950포인트 위로 훌쩍 올라온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반면 775선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장주가 모두 1%대 강세 보이면서 삼성전자 58,000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25만 2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1만 원 선 움직이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도 강했던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4.7% 뛰어오르면서 6만 2천원 선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약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인적 분할 이슈가 나왔던 파머리서치 오늘 6%대 하락을 하면서 42만 9천원 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면요. 현재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사주는 모습, 기관이 양시장 매수해줬었는데 오늘 돌아선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렸던 그 원자력 그리고 전력 설비는 좋은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네. 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을 본다면 사실 나쁠 게 없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장 초반은 좀 약하고 네. 결국 이제 마감될 때 보면 또 강해서 네. 오늘 또 시작할 때 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사실 또 걱정이 안 되기도 하는데 네, 어떠신가요? 일단 뭐 환율 수준을 본다면은 네네. 사실 뭐 나쁠 게 없습니다. 뭐 차트를 제가 띄워놓긴 했는데 네. 지난 4월서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죠. 이때부터 이때가 이제 우리 시장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이 환율 수준을 본다면은 글쎄요, 딱히 뭐 움직임이 없네요. 네, 근데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급격하게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조정을 좀 대비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딱히 큰 변동은 좀 없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 한 가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경계 심리는 좀 강화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조금의 그 좀 안 좋은 소식만 나오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환율적인 부분들만 그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그 대응 여부 또 대응 전략들을 세워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그 수급적인 부분들 아쉽게도 지금 양 매도들이 나오고 있네요. 현물 쪽에서는 당연히 좀 좋지 않겠죠.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시장 쪽 특히 이제 외국인은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또 이제 매도합니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비록 현물 쪽을 좀 매도를 합니다만 그래도 속셈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상방의 그 포지션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익 극대화되는 그런 수익률 그래프를 도출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방의 지금 포지션을 구축해놨다라는 것 때문에 현재 그 지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인데 바로 돌아서죠. 바로 양봉이네요. 눌렸다가 다시.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나쁠 게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차별화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시장의 고질적 문제입니다만은 뭐 코스닥도 뭐 최근에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만 다시 만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라고 한다면은 많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를 때마다 경계 심리가 강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한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지. 뭐 전체적인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대외 변수들 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뭐 중동 긴장 완화, 또 관세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적인 부분들, 네, 괜찮죠? 그러니까는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뭐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에 그 뒷받침 돼야겠죠. 정책과 관련된 섹터 위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은 정책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임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죠. 이 경계 심리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코스닥도 양전하는 모습 나타났지만요. 여전히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작은 이슈 하나 나오더라도 조정에 대한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환율 안정세 찾아가고 있고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악재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내가 정책 관련해서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책 관련주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내가 시장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발빠르게 이슈를 찾아가면서 올바른 트레이딩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만 잘 보셔도 매 방송에서 사실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꽤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살펴봤던 5월 말에 공략했었던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해서 공략을 해주셨는데 26.2%라는 가파른 상승세 짧은 거래일 만에 만들어냈고요. 또 동양철관 보시면 저희가 무려 6월 10일 지난주에 공략을 했습니다. 바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5거래일 만에 10%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도 또 시장이 강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마스터님의 전략만 받아보셔도 단기간에 가져오신 전략대로만 하셔도 이렇게 수익률 두 자릿수대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 계좌 안에 든든한 종목 하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뭐 피롭틱스야 뭐 유리기판 쪽의 종목이고 또 여러 개 뭐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뭐 잘했습니다. 네, 잘 매수했고 좀 살짝의 그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있었던 종목이죠. 일단은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유리피건 장비를요 1분기에 이어서 또 이제 2분기에도 연속적으로 좀 출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업체에 또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 계약을 했는지는 비밀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인데 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액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뭐 글로벌 뭐 그런 업체들의 실질적으로 장비를 제공하고 그러니까는 이쪽 시장에서의 그 선두주자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흐름들 상당히 좋죠. 이게 어제자 기준의 그 화면인데 일단 그 이후에 5일선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놓고 보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기술주들 당연히 봐야지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 포함 뭐 반도체 관련 이 기술주들은 여러분들 한번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느긋하게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뭐 20%가 넘게 올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랐다 꺾인 거 아니에요.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긍정적으로 뭐 5일선 이탈 된다? 그럴 때 대응 여부를 고민을 하셨으면 하고 혹시라도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팍스통신망에 오세요. 제가 수시로 흐름들을 보면서 그 매매 팁을 드릴 거니까 충분히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흐름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제 아주 강한 탄력으로 좀 이어진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좀 있었고, 물론 이제 또 이제 그 G7 그 회의에서 이제 트럼프와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또 LNG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쪽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한번 면밀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제가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심에 땅 꺼짐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일단 단기간 뭐 괜찮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주가의 그 탄력을 좀 더해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단 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추가적인 그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마저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갈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정책 관련주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은 가상자산 또 STO 관련주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가상자산, 뭐 STO 관련한 그 이슈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만으로도 역시나 모멘텀이겠죠. 역시나 요즘은 핫한 섹터가 더 핫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최근에 핫했었고
또 그런 만큼 이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먹거리는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역시나 최근에 이슈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뭐 이 부분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되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쪽 섹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이쪽을 육성하겠다라고 일단 강조를 좀 했단 그렇죠. 말이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네네네. 토큰 증권을 법제화하겠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 테마 자체에서의 또 모멘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STO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야가 뭐 이견이 없죠. 뭐 빠르면은 7월, 8월 정도에 이제 법제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그런 관련 이슈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거에 남아 있잖아요.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 또 강한 탄력으로 이어질 것인데 나오기 전에 또 미리 선점을 해둔다면은 역시나 좋은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또 법제화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사들 역시나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해요. 뭐 일부 업체들은 이미 다 준비를 끝마치고 이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토큰 증권을 발행한다거나 또 유통 그 플랫폼을 이제 서비스 그런 제공하는 업체인데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섹터 전반에 호재성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자체만으로도 쉽게 밀리지 않게끔 하는 동력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주봉의 그 모습입니다.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이 돼요. 올 지난해 후반이었죠. 강한 탄력 이후에 충분한 조정, 또 바닥을 딛고서 또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4월경에 STO 관련한 그 관련 이슈들이 아주 세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탄력으로 이어졌고 또 쉬어가는 과정 그리고 저점들을 높이면서 우상향의 추세적인 그 흐름들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 뭐 조금의 눌림이 나온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들어가야지 되는 종목인 것이고 이 종목 역시나 정책이 또 뒷받침되기 때문에 역시나 못해도 손해보지는 않는 이런 거 종목 유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 탄력 높여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상자산, STO 관련 섹터도 강합니다. 관련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핀테크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 섹터 전반의 호재성 이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STO 관련주로의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강한 탄력 이후 조정, 최근 탄력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서 우상향의 추세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책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잡는다면 우상향 했을 때 그 상승 탄력분을 모두 수익률로 챙겨갈 수가 있겠죠. 이 종목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과 이 종목에 대한 힌트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